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런 부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데 먼저 사무장이 와서 상담을 하더래요. 그 뒤에 변호사가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 그러고 나서 뭐 사무장하고도 이야기를 좀 오래 하기도 했고, 일단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나온 변호사가 이 상담을 한 변호사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무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 사무장이 하는 말이, 그 변호사님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다,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맞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또 뭐 급하니까 그래서 조사를 들어갔대요. 이제 조사를 하면서 답변을 해야 될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호사한테 상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꿀먹은 벙어리였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어찌저찌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조사가 끝나고 나서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선임한 게 조력을 받으려고 해서 간 건데 오히려 내가 지금 사실관계를 이 변호사한테 설명을 해줬고 제대로 된 조언도 못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가 실합니다. 정말로 조금 비일비재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다음에 조사받으러 가면은 변호사가 또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재판 넘어가는데 또 다른 변호사가 나와. 그렇죠. 이게 왜 이런 구조가 생기냐면, 법무법인 아래에는 구성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임계가 들어가고 나면 뭐 이론적으로는 이 법무법인에 있는 소속 변호사가 다 갈 수는 있죠. 같이 갈 수는 있는데,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마지막에 상담을 해준 이 변호사를 신뢰가 가기 때문에 선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가봤을 때에는 다른 변호사가 와서 조력을 받다 보니까 과연 지금 이 변호사가 사건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고, 결과론적으로도 이제 내가 진짜 조력을 제대로 받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나중엔 또 그 부분이 또 불만이어서 변호사를 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러 가시게 됐을 때에는 먼저 내가 이제 상담을 하고자 하는 그 변호사가 만나가지고 한 번에 그냥 사건 관계에 대해서 다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받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조사를 가거나 아니면 재판을 가거나 했을 때 상담을 받고 있는 이 변호사님이 가주시는 게 맞는지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받으시고, 만약 그 부분이 정말 구두로만 해서는 내가 좀 그게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계약서에 그런 것도 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어쨌든 상담을 한 이경민 변호사면 이경민 변호사가 직접 조사 및 뭐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에 남기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의 뭐 구속력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다른 변호사가 와서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하셨던 이야기를 또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아무래도 내 사건에 있어서는 처음에 상담한 변호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이 일을 거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상담만 하고 나머지는 밑에 있는 새끼 변호사한테 던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광고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우리 법인의 변호사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는 데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광고를 많이 하면은 돈이 많이 나가고, 그러면 이 돈을 메꾸고 내가 이득을 얻으려면은 염가에 박리담회로 안 되는 사건도 무조건 다 선임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럼 일단 선임했으니까 이 사건 처리는 해줘야 되니까 밑에 있는 어서 변호사를 막 뿌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어서 변호사들은 보통 이제 엄청 변호사가 많다는 그런 법인에 월급 뭐 100, 200 더 주다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한 80개, 100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티고 그만두죠. 감당이 안 돼. 그럼 또 그 사건을 다음에 또 속아서 들어온 변호사가 또 그대로 또 하나요. 그럼 변호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도 한 몇 개월 있다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러고 나가고, 이러니까 계속 변호사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고를 열심히 하고 우리 이렇게 커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방지를 하시려면 애초에 이제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가셨을 때 뭔가 규모가 엄청 커 보이고 상무장이 와서 상담을 하면 조금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 그 계약서에 직접 상담한 변호사가 진행을 한다는 부분도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기기를 좀 꺼려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직접적으로 처리하기에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당연히 다 관리 감독하죠. 제가 다 뭐 관여는 하죠. 근데 관여하는 걸로 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소통도 하고 사건을 직접 가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일 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관리 감독해요. 이런 사무실에 선임을 맡기더라도 만약에 뭐 조사 참여를 다른 변호사가 갖다 치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 면담이 필요합니다. 내가 처음 상담했던 변호사랑 사건에 대해서 사무실에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하면 그 변호사 못 만나요. 그렇죠. 만나기 좀 관리가 안 신기하죠. 되거든요. 예. 네.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사건 내용도 아예 모르고 그냥 들어와서 그렇죠. 사무장한테 대충 전달받은 것도 한 5분 정도 밖에 얘기하고 팍 나가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내 사건을 정말로 자기 사건 같이 신경을 써주면서 해줄 수 있는 그 변호사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변호사를 고를 때 하나의 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